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기업 운영하다 보면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바로 법인 파산 신청에 대해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 법률 전문가 유튜브 설명을 보니까요, 이 신청서 작성이 생각보다 더 꼼꼼해야 하더라고요. 어떤 정보, 서류가 필요한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사실 법인 파산 문의 자체는 좀 늘었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근데 실제 신청까지 가는 건, 그 예납금 같은 비용 문제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렇죠.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폐업하고, 세금 문제 정도만 남는 경우가 많죠. 과점주주 문제라든가. 그래도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법인 파산 신청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법원에 우리 회사 이제 더 운영 못하겠으니 좀 정리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 법원에다 요청하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개인 파산하고는 다르게 법인 파산에는 그 면책이라는 게 없어요. 면책이 없다? 그럼 빚이 안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빚 참감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일종의 청산 절차에 더 가까워요. 아, 총산 절차. 그게 핵심이네요. 그럼 신청서에는 뭘 적어야 하나요? 일단 기본적인 회사 정보부터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회사 이름, 대표이사, 연락처 이런 거 적고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으면 같이 적고 신청 취지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파산을 선고한다, 이 결정을 구하는 거죠. 네, 간단하네요, 취지는. 그리고 이제 채무자 개요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여기에 이제 회사의 기본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사업 목적 같은 건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온 그대로 적으면 돼요. 전자제품 도소매 이런 식으로요. 등기부 등본 기준으로. 네, 그리고 회사 연역, 설립부터 지금까지 주요 과정들, 사업을 확장했다거나 축소했다거나 이런 큰 변화 위주로 간략하게 적고요. 연역. 자본금이랑 주주 현황도 적어야죠. 이것도 등기부등본 보고 발행할 주식 총수, 실제 발행한 주식 수, 일주 금액 이런 거 적고 혹시 중간에 자본금 늘렸으면 그것도 추가하고요. 아하. 대부분 비상장 법인이니까 보통 세무서에 신고된 주주 명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주주 구성을 적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사 운영진이나 직원 현황도 쓰나요? 네, 임원 및 종업원 현황이라고 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런 임원들 적고요. 근데 사실 신청할 때쯤 되면 인건비나 퇴직금 부담 때문에 대표이사 말고는 직원이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 진짜 현실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설 현황, 본점 주소 적고 지점이나 공장이 있으면 그것도 적고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보통 본점 하나만 있죠? 네, 대부분 그렇겠죠. 감독관청 같은 것도 적나요? 네. 사업 관련해서 시도청이나 특정 부처 같은 주무관청이 있으면 적고 없으면 그냥 없음이라고 쓰면 됩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알겠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재무 상태겠죠, 역시.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자산 및 부채 현황 작성하는 거요. 그렇죠. 이걸로 판단할 테니까. 네. 일단 최신 재무 상태표를 기준으로 쓰는데 필요하면 세무사나 회계사 도움을 받아서 신청 직전까지 가결산을 해야 돼요. 임시결산 같은 거죠. 아, 가결산까지 해서 최신 상태로. 네, 최대한 정확하게.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누고요. 유동자산은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거고 비유동자산은 부동산, 차량, 특허권, 임대보증금 같은 거. 네. 여기서 특히 그 매출채권하고 미수금은 좀 구분해서 적어야 해요. 매출채권은 아직 돈 받을 날짜가 안 된 거. 미수금은 날짜 지났는데 못 받은 돈. 이걸 구분해야 회수 가능성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거든요. 아, 받을 돈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그럼 부채는요? 이것도 나눠서 적나요? 은행빚, 거래처빚 이런 식으로? 정확합니다. 담보부 부채, 그러니까 금융기관 대출 같은 거랑 무담보 부채, 상거래 채무 같은 거 이렇게 나누고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세, 그러니까 세금, 그리고 임금, 퇴직금 이런 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권이거든요. 법에서는 재단 채권이라고 불러요. 아, 재단 채권, 우선 변제 대상. 네, 파산 절차 들어가면 다른 빚보다 이걸 먼저 처리해야 돼서 법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요. 이것도 별도로 딱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왜 파산하게 됐는지 이유도 써야겠네요. 네, 파산 원인,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부채가 자산을 얼마나 초과하는지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야죠. 지금 영업은 하고 있는지, 중단했는지,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
또 혹시 자산을 처분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 부동산 팔았다면 그 돈 어디에 썼는지 같은 것도 밝혀야 하고요. 와, 진짜 회사 속사정을 다 드러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투명하게 해야죠. 이 모든 걸 증명할 서류도 엄청나겠는데요. 아까 15가지 정도라고 하셨죠?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필수적인 것만 봐도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이사회 의사록이나 정관, 주주명부, 법인 통장 전부 거래 내역이랑 잔액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혹시 부동산 있으면 등기부 등본, 최신 재무제표랑 관련 세무 서류들, 뭐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 같은 거요. 이야, 그리고 세금 납부 증명서, 국세, 지방세 다요. 4대 보험 관련 서류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서류 준비 자체가 일이죠. 듣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 서류 내고 나면 끝이 아니죠. 대표이사다 판사 앞에서 직접 질문받는 과정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신청서랑 자산 목록, 부채 목록 이런 서류들 내면 법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표이사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사실 신청 자체보다 그 이후에 법원에서 선임하는 파산관제인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어요. 특히 회계가 좀 불투명하거나 복잡하면 더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게 또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아까 말한 비용 문제랑 더불어서 파산보다는 그냥 폐업을 택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보통 뭐 채권자 문제 해결 같은 특정 목적이 있거나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기관은 자산이 거의 없으면 몇 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는데 사안이 복잡하면 1년, 2년 걸리기도 하고요. 네, 오늘 법인 파산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와, 진짜 회사 연역부터 재무, 자산, 부채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는 엄청 꼼꼼한 과정이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비탄감이 아니라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라는 점. 네, 그게 핵심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비용이나 절차 복잡성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그냥 폐업을 선택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서 법인 파산이라는 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근본적인 이유, 혹은 어떤 전략적인 고려는 뭘까요? 단순히 법인을 없애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